자, 오늘은 한양 디지텍 1분기 설명회를 가져보겠습니다. 한양 디지텍이 26년도 1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8%를 찍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양 디지텍을 오랫동안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게 지금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한양이의 1분기 실적 설명회를 들으면서 스스로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또 동시에 주주총회가 실적 발표한 뒤에 어떤 식으로 기업을 바라보는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해석하는 관점과 정보를 해석하는 그 접근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한양 디지텍은 어떤 회사인가? 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양 디지텍은 결국에는 메모리 모듈 업체입니다. 메모리 모듈 업체라는 거는 반도체 칩을 마지막에 딱 조립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업체를 말해요. 그래서 프로세스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칩을 생산을 하겠죠. D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뭔가 칩을 만들겠죠. 그 칩을 이 한양이에게 넘겨주면 얘가 조립을 해요. 한양이가 기판에다가 직접 납땜을 하고 조립을 해요. 그럼 완성품이 딱 만들어지겠죠. 그 완성품 그대로 다시 삼성전자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메모리 모듈 업체가 하는 사업인 거죠. 대충 한양 디지텍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한양이는 뭘로 돈을 버느냐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메모리 모듈 사업, 두 번째는 SSD 제조 사업이에요. 둘 다 사실은 완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왼쪽의 메모리 모듈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그 D램 모듈 있죠. D램 완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D램 칩을 갖다 주면 완제품을 내가 조립을 딱딱딱딱 해서 다시 삼성전자 갖다 주는 거죠. SSD도 마찬가지예요. SSD 낸드 칩을 갖다 주면 조립을 딱딱딱 해서 완제품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삼성전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양이는 실제로 메모리 모듈 사업이 매출의 60%를 차지를 하고 SSD가 37%, 8%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둘을 합치면 대략 한 98% 정도 되는데, 이 98%의 매출 비중이 전부 다 삼성전자 향이에요. 그냥 삼성전자랑 아주 긴밀한 협력관계, 파트너사인 거죠. 이런 걸로 돈을 벌고 있다. 그러면 26년도 1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현황을 한번 봐야 되겠죠. 매출을 한번 봅시다. 25년도 4분기의 매출이 1680억 원 정도가 돼요. 이번에 26년도 1분기 매출이 1920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1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메모리 모듈 단가가 높아졌어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아까 전에 한양이는 결국에는 완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삼성전자에 갖다 주면서 돈을 번다고 했죠. 결국 조립이나 테스트를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조립과 테스트를 한번 해줄 때마다 단가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많아졌다는 거죠. 아주 단순히 예를 들면 라면을 내가 1,000원에 팔고 있다가 1,100원에 팔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매출 상승의 두 번째 원인은 SSD 가동률이 15%나 상승을 했어요. 아까 방금 봤듯이 SSD를 완성품을 만들어서 삼성전자 갖다 주고 돈을 번다고 했죠. 이 가동률이 높아졌다는 건 더 많은 완제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매출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예전에는 내가 하루에 10개 정도 삼성전자에 조립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15개 정도 조립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매출이 늘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영업이익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25년도 4분기에는 95억을 벌었는데 26년도 1분기에는 68억밖에 못 벌었어요. 한 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8%를 찍어버렸어요. 매출은 상승이 크게 일어났는데 영업이익은 크게 줄었어요.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느껴지시나요? 반도체 업황은 지금 엄청난 호황인데 왜 얘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났을까?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영업이익이 떨어지게 되는 예상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원인은 메모리 가동률이 하락했습니다. 81% 가동률에서 73%로 좀 떨어졌어요. 이 가동률이 하락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한양이가 하고 있는 메모리 모듈 사업은 고정비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가동률이 조금만 떨어져도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형태를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가동률이 높을 때랑 낮을 때랑 똑같이 고정비, 예를 들면 월세 같은 거라고 칩시다. 그냥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든 안 살고 있든 월세가 계속 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럼 월세가 계속 나갈 거라면 그 집에 사는 게 나한테는 이득이죠. 그 집에 안 살고 있으면 월세가 계속 나가는 게 좀 아깝죠. 손해보는 느낌이죠. 이게 올바른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고정비가 나갈 거면 공장을 많이 돌릴수록 돈이 많이 되고 공장을 적게 돌릴수록 고정비가 그대로니까 영업이익이 급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동률 하락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왜 가동률이 하락을 했을까를 한번 살펴봐야 되죠. 이 가동률이 떨어진 이유는 아마도 신규 라인 증설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싶어요. 이제 작년에 삼성전자의 요청으로 인해서 한양 디지텍이 신설 확대를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6년도 1분기에 가동률이 떨어졌다는 거는 작년에 신설 확대 부분이 지금 26년도 1분기에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 아닐까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신설 확대를 한다고 해서 가동률이 왜 떨어지는데에 대한 원리를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오해를 하시는 부분은 이 신규 생산 라인이 들어오면 생산량이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왜 이번에는 생산량이 그대로 멈춰 있는가? 뭔가 이상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신규 라인을 셋업할 때는 수율이 안 나와서 생산을 많이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가동률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기존에 내가 하루에 100개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80개만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가동률이 80%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신설 라인을 우리가 증설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존에 100개 만들 수 있는 공장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로 50개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을 지었어요. 그러면 총 나는 2개의 공장을 가지고 총 150개를 하루에 만들 수 있죠. 원래는 80개를 생산을 하고 있었으니까 신설 라인이 50개짜리를 생겼을 때 한 30개 정도 더 추가가 되면 총 한 110개 정도가 나와야 되죠. 실제 생산이. 근데 실제 생산은 초기에는 90개밖에 안 돼요. 왜? 이 신설 라인을 처음에 돌릴 때는 수율이 안 나와요. 공장을 처음 가동하다 보니까 비효율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많이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원래 80개 생산하고 있는 거 그리고 신설 라인이 추가됐지만 여기서는 10개밖에 생산을 못하니까 총 생산은 9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50개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생산은 90개밖에 못하니까 가동률이 60%로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신설 라인을 증설했을 때 초기에 일어나는 일이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아까 고정비 얘기를 했죠. 가동률이 80%든 60%든 어쨌든 고정비는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근데 가동률이 안 좋아지면 영업이익이 안 나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작년에 삼성전자의 요청으로 신규 라인을 증설한다고 공시를 때렸는데 그게 1분기에서 대략 2분기쯤에 완성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1분기부터 신설 라인의 테스트를 들어가면서 바로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동률 하락의 두 번째 원인은 서버향 제품 믹스로 인해서 시간당 생산 수량이 하락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서버향 제품이라는 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쓰는 범용 제품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비싸고 훨씬 더 고급스러운 제품인 거죠. 그럼 더 비싸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1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이 범용 제품보다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도 다 영향을 미쳐서 가동률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 1분기에 작년에 투자했던 이 신규 생산 라인이 셋업이 되는 과정에서 가동률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 공장이 지금 수율이 안 나오고 비효율적이니까 테스트를 계속 돌리는 과정 속에서 가동률이 좀 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게 일반적인 추측입니다. 그리고 서버형 제품, 즉 더 고급 제품을 더 많이 만들어내면서 시간당 생산 수량이 좀 떨어진 게 아니냐라고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큰 원인 때문에 가동률이 하락을 했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하락하게 된 원인 두 번째는 PCB 가격이 실제로 상승을 했어요. 이 한양이가 하는 사업이 결국에는 PCB 기판도 자기가 사와야 돼요. 완성품을 만들어내려면 이 초록 색깔 기판이 필요하겠죠. 삼성전자는 그냥 딱 칩만 던져주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한양이가 직접 이 기판을 사와서 조립을 해야 돼요. 그럼 한양이 입장에서는 이 기판이라는 게 부품이죠. 근데 이 PCB 가격이 상승을 하면 말 그대로 부품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73%나 상승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거는 마진 압박으로 이어지죠. 그럼 지금 한양이가 괜찮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한번 봐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 메모리 모듈 가동률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 결국에는 2분기에서 3분기에 정상 가동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모듈 가동률이 떨어졌는데 그게 일시적인 현상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 신설 라인을 깔았으니까 얘를 테스트하는 기간이 한 분기 정도 생긴다는 거죠. 원래. 그때는 원래 가동률이 떨어지고 영업이익을 좀 깎아먹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신설 라인에서 수율을 잡고 나서 정상 가동시키면 실제로 500억에서 1000억 정도 추가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1년 전체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아주 이상적이라면 한 9천억에서 1조 정도를 벌 수가 있어요. 매출로. 그만큼 이 신설 라인의 정상 가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PCB 가격 증가가 있었죠. 요거 때문에 영업이익을 조금 깎아먹고 있었다. 요거는 팩트예요. 팩트. 예측이 아니고 1번은 예측이지만 2번은 팩트예요. 근데 요거는 메모리 모듈 단가가 상승을 했었죠. 아까 한 개 팔 때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죠. 그리고 아까 1번 문제, 이게 실제로 맞다면 2분기 3분기에 가동률이 정상이 된다면 요 두
두 개를 합쳐서 요 PCB 가격 증가 부분을 상쇄시키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PCB 가격 증가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1번이 문제예요. 1번. 1번이 실제로 우리가 예측하는 게 맞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내부자가 아니면 현재 알 수가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주주총회 리서치팀이 내린 결론으로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을 사실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양이의 투자 모멘텀을 총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첫 번째, 메모리 모듈 납품 단가가 상승을 했어요. 실제 4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요 하나 조립해서 갖다 줄 때마다 47% 정도 이익을 더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거 하나 갖다 줄 때마다 1,000원이라는 매출이 생겼다면 지금은 대략 50%가 증가를 했으니까 1,500원 정도에 하나씩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상승분이 크죠. 왜냐면 그만큼 삼성전자가 지금 잘 나가고 메모리 쇼티지 슈퍼사이클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두 번째, SSD 가동률이 정상화가 됐습니다. 이미 된 거예요. 이거는 25년도 SSD 부문에서 총 매출이 2,000억 정도가 돼요. 한양이가. 근데 26년도 1분기만 해도 벌써 SSD 부문에서 730억을 찍었어요. 그러면 730억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곱하기 4를 하면 대략 2,800억에서 2,900억이 나오죠. 그럼 작년에 총 SSD 부문 2,000억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겠죠. 그래서 SSD 가동률이 원래는 64%였는데 지금 80%로 늘어나면서 가동률이 올라가서 돈을 잘 벌고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SD 부분에서는 지금 문제가 전혀 없다. 너무 잘 되고 있다. 됐죠? 세 번째, 신규 생산 라인이 26년도 1분기가 아니고 2분기나 3분기쯤에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작년 25년도 전체 매출이 6,500억이었는데 올해는 요 시나리오가 맞다면 실제로 9,000억에서 1조 정도를 벌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전망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한양이는 2분기,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실적 발표를 보고 우리 시나리오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PCB 가격 증가분이 있었는데 요건 아까 메모리 모듈 가격이 상승을 했었죠. 하나 팔 때마다 50% 이익이 더 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PCB 가격 증가분을 많이 메꿀 수 있다. 상쇄시킬 수 있다. 그리고 26년도 2분기, 3분기에 이 신규 생산 라인이 요 가동률이 정상화가 된다면 돈을 더 많이 벌 거기 때문에 상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총정리, 그래서 마지막 결론과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양 디지텍 1분기를 총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매출은 창사 이래 최대를 찍었어요. 1분기에. 매출이 창사 이래 최대를 찍었다는 건 굉장히 지금 사업이 사실은 잘 된다는 거죠. 근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8% 정도를 찍어서 좀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긴 것 같다 라는 게 일단 1차적인 해석이었죠. 그럼 영업이익이 왜 하락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신규 생산 라인이 들어오면서 일시적으로 가동률이 하락한 게 아니냐. 공장을 많이 돌려야 되는데 일단 1분기에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비싼 제품, 고급 제품으로 이제 제품 변환을 하면서 1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 일단 일시적으로 줄어든 게 아니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제품을 많이 만들다 보면 이제 노하우가 생기면서 생산량이 좀 더 올라오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말했던 PCB 가격 상승이 있었지만 요거는 가동률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또 메모리 모듈 하나 팔 때마다 단가가 상승했으니까 충분히 PCB 가격은 방어할 수 있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구조적인 훼손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양 디지텍이 장사를 못해서 비즈니스 자체적으로 큰 손실을 보거나 이 사업 자체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2분기, 3분기에 신규 생산 라인이 정상화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영업 레버리지가 갑자기 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PDF 파일은 저희 주주총회 리서치팀이 자체적으로 종목별 리포트를 만든 겁니다.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한양 디지텍 1분기를 같이 해석을 했어요. 일단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계속 추적은 해야 돼요. 저희가 조사한 게 다 맞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조사를 해야 되고 저희도 매일매일 조사를 해야 되고 근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실제 주식으로 돈을 버는 투자자들이 종목을 사기 전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정보를 어떻게 가공해서 남들이 다 아는 정보가 아닌 통찰력이 들어있는 2차 정보로 뽑아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고 또 평소에 카피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양 디지텍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이렇게 해서 오늘 같이 한양이를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한양 디지텍 1분기 실적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